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국가직 면접시험 기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필기 발표 날에 나오는 게 정확해요. 지금은 안 정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NCS에서는 원래 신입시험일 때 외부 면접관이 2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렬 해당 회사의 직원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국가직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돼요. 면접관 분들, 외부 전문가분들 섭외하는 게 다 돈이에요. 돈.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사혁신처에서 한 분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해당 직렬에서 한 분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총 2분이세요. 그거 좀 계산돼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그나마 이렇게 되니까 조금 나은 부분이, 미흡을 받으려면 서로 합의하에 일치돼야 돼요. 근데 해당 직렬분들은 선택 과목제가 도입되고 나서 약간 민감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세무직렬도 그렇고 검찰 직렬도 그렇고 본인들 전공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돼요. 여러분들 면접시험 제가 다른 강의 때 설명드리겠지만 필기를 보완하는 형태로 가요. 필기를 보완하는 형태로 가는데, 여러분들의 필기가 지식 자체를 검증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직무 지식을 벌써 검증했다는 가정하에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해당 직렬분들이 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니까 면접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고 싶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오신 분이, 외부 기관에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법 강사분들이 뭐 세법 지식 모르면 떨어진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일단 구성 원리상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인사혁신처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감점할 수가 없어요. 그 항목이에요. 직무 지식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심층 면접은 필기에서 보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필기에서 벌써 검증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이 돼요. 그러면 공고문에 나오는 건 직무 관련성 부분이에요. 관련성인데, 이게 신입직에서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3, 4 수준을 요하기 때문에 관심도 측정 분야예요. 관심도 측정 분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기준점이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뭐예요? 예를 들면 세무직에 지원하는 일반인, 아니면 검찰직에 지원하는 일반인, 아니면 일행에 지원하는 일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식어구 때문에 직무 관련성, 다시 얘기하면 신입직에서는 직무 관심도 분야예요. 관심도 분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들어올 때 세법 지식이 들어오지 않아요. 세무사도요, 인터뷰로 증문즉답식으로 오럴 테스트 하면 답 잘 못해요. 그걸 찾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어떻게 기계처럼 바로 튀어나와요. 계산기처럼. 그게 잘 안 돼요. 증문즉답 시험은, 오럴 테스트는 사실은 전문가를 할지라도 답이 착탁 안 나와요. 그러면 경력직 시험에서 검증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전문가로서 필드에서 그 전문 지식을 활용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지식 자체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면접 시험 자체가 지식 자체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법 강사분들은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이제 그거 강의 팔아먹으려고,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층 면접 구성 원리에 대해서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기출에 보니까 뭐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만 죽어나요. 2, 3주 동안 선택 과목 그걸 안 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준비해요? 그 외에 다른 거 검증해야 될 요소들이 엄청 많은데, 맞잖아요. 오픈 PT도 준비해야 되고. 제가 좀 표현이 거칠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도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직무 관심도 부분이에요. 관심도. 그러면 직무 관심도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예를 들면 요즘에는 대언론 정책이 있어요. 정부기관의 대언론 정책이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본인들의 정책,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쉽게 풀어놓은 게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세무직 같으면 재산세를 어떻게 납부하고 재산세의 개념이 뭐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세무서에 와가지고 재산세 신고를 요렇게 해라.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재산세 개념. 맞죠?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직무 관심도 부분이에요. 그걸로.
그럼 그거를 가지고 내가 세무서에 가서 한번 해봤다, 안 해봤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다, 그 다음에 이런 정책들, 쉽게 만든 정책들이 있다, 이 정도를 숙지하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흥분했냐면 저번 국가직 때 이것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갑자기 제가 그 속해 있던 고시학원에 세법 강사가 20강짜리를 만든 거예요. 그 심층 면접 대비로요. 말이 돼요? 안 그래도 그 중간에 지방직 시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비중이 없는 건데 모르고 만든 거예요. 제가 학원 관계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20강짜리를 만드는 바람에 수험생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우리 수험생 중에 선택 과목제 안 하고도 합격하신 분들 많아요. 가서 세법 지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가 준비한 거 외에 나왔을 때 아까 얘기한 그 정책 분야 있잖아요. 그래서 합격한 분들 많아요. 오히려 우수 등급 받고 뒤집고 합격한 분들도 계세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 원리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답답합니다, 좀 매년. 그래서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2명이 들어와요. 2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수 등급, 그러니까 하나도 감점 요인이 없을 때, 그 다음에 하나라도 감점 요인이 들어가면 보통 등급을 받아요. 그 다음에 미흡은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미흡은 거의 잘 안 나와요. 거의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예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인원들 추가 합격 제도가 생기면서, 제가 볼 때는 상, 중, 하로 매기는데,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 보니까 필기 성적하고 면접 치고 나서 등수가 뒤바뀐 경우가 많아요. 좀 큰 폭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땐 이거를 점수화 시키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필기 점수는 꼴찌 비슷했는데 면접을 치고 나서 등수가 확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비 번호를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점수화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추측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우수 등급이면 필기 성적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이에요.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많이 받은 이유가 구성 원리에 맞게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뭘 잘 가르쳐서도 아니고. 근데 이제 구성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죠. 이렇게 이쪽 분야에서. 고시학원관 특히 더 그래요. 2015년도 이전에는 면접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학원 행정 직원분들이에요. 알바식으로 하던 분들요. 그 다음에 퇴직하신 분들 그냥 알바 아니면 중간에서 나온 분들. 그죠? 이쪽 분야 전문가가 없긴 한데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프로그램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실력의 유무가 아니에요. 실력의 유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구성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이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도.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중이 하나 들어가면 이거는 뭐예요? 필기순으로 잘라요. 필기순.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 생각에는 상중하에서 상이 점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같은 점수대에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필기가. 그러면 예비 후보를 받을 때 면접을 점수해서 반영을 안 하면 너무 동점자가 많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해서 반영된다고 저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2인이 들어오는데 인사혁신처에서 한 분, 그 다음에 직렬에서 한 분.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직무 분야를 얼마나 아느냐를 하고 싶겠죠. 근데 신입직이라서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흡을 줄 수는 없어요. 이게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나오신 분들은 구성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제도를 걸어요. 제도를 걸고. 그래서 이제 즉 기본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기본 절차는 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5분 발표 면접을 먼저 해요. 발표 면접. 이거를 준비 기간을 한 10분 정도 줄 겁니다. 10분 정도.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이게 5급 공채에서
발표 면접을 따로 뺀 거예요. 따로 뺐는데 5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책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책 기획 기반을 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험이 조금 쌓이면 당연히 신입 때 바로 안 맡기죠. 근데 5분 발표는 뭐냐면 9급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초반에 나왔을 때는 이거는 보세요. 9급은 실무가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 유무를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테마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시사 위주로 나왔어요. 뭐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직군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기술직군의 정책 관련된 부분들 큰 이제 뉴스화된 거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출제가 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실제로 작년에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뭐냐면 이걸 10분 만에 준비를 하고 5분 만에 발표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큰 우리 사회의 원리, 구성 원리에 관한 질문들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사회 구성 원리.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게요. 그러니까 5급 공채는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9급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권력 오남용에 관한 문제. 공권력은 어디서 파생됐느냐, 주권으로부터 파생됐다. 뭐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한계성을 가지느냐, 이런 큰 테마라고 해요. 큰 테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번에 우리 합격생들이 많이 거의, 그러니까 저희 합격생들이 75에서 80%가 부산대구 쪽에서 제가 윌땡에 있을 때 그 1배수 밖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뒤집었어요. 한두 분 빼고. 예. 그러니까 거의 한 90% 가까이가 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예. 본인들도 얼떨떨했는데 제가 그 형통할 시사 뽀개기 할 때 사회과학 원리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 9가지 추출해가지고 연습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했는데 그게 파생돼서 많이 나왔어요. 5분 PT 쪽에서.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5분 발표 끝나면 5에서 7분 정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가져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분 동안 인성 파트, 직무 적응 파트, 직무 적응성, 그 다음에 상황 대처 능력 등 여러 가지들 이렇게 검증해요. 네.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길죠, 맞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게 일정을 빨리 당긴다고 좋은 게 아닌데 3주 만에 다 해요. 근데 중간에 지방직 시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동영상 이론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중간에 지방직 시험이 있으니까 제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과제도 엄청나게 많고 저번에 구성원리 때 설명드렸다시피 단기간에 이거를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치를. 논리 능력, 분석 능력,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회과학 원리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까지 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부족해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강의는 따로 빼고 그거는 각자 알아서 보고 오고 그걸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 왔을 때 제가 실제로 코칭하는 걸로 형태를 바꿨어요. 좀. 그래서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절차는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좀 카메라 앱을 바꿨는데 시간이 표시가 안 되는군요. 좀 당황스러운데 기본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차피 샘플 강의로 제가 공개할 거라서 절차는 기본 필기 당일날 발표가 나야 알 수 있어요. 발표가 나야 알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